Y뉴스 갑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예. 탄핵안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두고 정치권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탄핵 가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가결 의석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비박계의 탄핵 반대 표결을 유도하면서 가까스로라도 탄핵이 부결되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비박계 이탈표보다는 야당 내 이탈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비박계가 그런 주장을 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오늘 Y뉴스 그럼 새누리당 비박계는 왜 야당의 이탈표를 걱정하는가 이거예요? 네, 후속사정?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그 전에 제가 오늘 나오는 분들한테 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일 탄핵안 가결될까요? 아니면 부결될까요? 권영철 기자 생각은? 제가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평론가, 정치부 기자, 정치학 교수 등에게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까? 예. 조금 전 장제원 의원도 220석, 230석 얘기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저도 제가 취재해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220석, 230석 안팎의 탄핵 찬성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새누리당에서 예상외로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다. 많게는 230석 이상도 가능할 걸로 본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시중의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 220표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대체적으로 했거든요. 최소 220 정도 잡고 있군요. 근데요, 권영철 전 기자. 이런 적이 꽤 많아요. 뭐냐면 이번 총선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가 이길 거다라고 여론조사도 말하고 국민도 말하고 전문가도 말했는데 예. 뒤집어졌거든요. 바로 지난 총선. 대선도 그런 적들 있었고요. 많이 있죠. 혹시라도 이번에도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론도 그렇지만 뒤집어질 가능성. 당시는 여론이 그랬다기보다요. 예. 여론조사 결과가 그랬던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에 이게 표본 오차도 있고 예. 또 숨겨진 게 있잖아요. 이번 여론은 지난 주말에 국민 2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몰렸다는 것 자체. 예. 그 촛불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미 정치권에서는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하. 국민의 민심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이라는 전망이 네, 어느 때보다 맞을 거다. 가결인데 어느 정도의 탄핵 찬성표가 나오느냐 이게 아마 핵심으로 봅니다. 근데 새누리당 비박계 일각에서는 왜 야권 이탈표? 우리 걱정 말아라.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다라고 왜 우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가 다 그러는 건 아닌데요. 비박계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황영찬 의원이 지난 5일날 김현정 앵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가결 정족수를 충실하게 지켜낼 만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게 35표는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찬성 의원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에서 최근 이러저런 이유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분석들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의 모 후보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얘기들이 떠돈다. 탄핵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들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비박계 의원의 주장의 근거가 있는 거냐 추적을 해봤거든요. 아, 그걸 해보셨어요. 한 비박계 의원에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참 이게 소개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식사하다가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았다. 그게 심지어 그게 고등학생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 식사하다가 내 가족한테 물었는데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러더라? 이게 근거란 말이에요? 설마요. 근거가 꼭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한 사람한테 물어보신 거니까 그럴 거라고 우리 그냥 생각하고. 그거 외에도 그래요?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 상황까지는 왜 탄핵 표기를 2일날 해야 되냐 9일날 해야 되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때 상황에서는 일부 야당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주 상황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사우나에서 만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나는 탄핵 반대다. 누구 줘라고 탄핵 찬성하겠냐.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 중에.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에서도 반대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뭐 빨리 탄핵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찬성을 찍어라고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다. 그게 농반 진반이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비박계에서는 왜 야당 이탈표를 걱정하는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몇 가지 이유 생각해 보셨죠? 첫 번째는 탄핵안 부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혹시라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1차적인 책임이 비박계 이탈 때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아하. 최창렬 교수는 혹시라도 나중에 부결될 때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고 윤희용 센터장도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했지만 예.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 이번 주는 아니다. 야당 분위기 그거 아니다. 예, 그런 것 같다고 했고 뭐 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주 상황을 근거로 제기하는 얘기인 것 같다. 2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야 3당 공조가 확고해지면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당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고 탄핵안 가결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감안한 전략적 언급이 아니냐 이런 얘기 분석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렵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당이 이중대란 비판 받지 않으려고? 지금 뭐 탄핵 가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유리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고 이러면은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다 제기한 쪽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막상 이제 탄핵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될 경우에는 예, 예.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재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일정 정도 선을 그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한 뭐 정치적인 해석들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그 야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이간질하려는 의도? 예. 최창렬 교수는 야당 이탈표 얘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예. 이간시켜도 분리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 3당의 공조가 진짜 확고하긴 해요? 예, 이게 어제도 지금 어느 때보다 확고한데요. 어제도 야 3당이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잖아요. 예, 예. 밤샘 농성을 통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게 한 당만 하는 게 아니라 3당이 다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소속 의원 121명 전원과 예. 소속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갑니다. 예, 예. 국민의당은 국회 경내에 텐트를 치고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좀 돌아가면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요.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탄핵 대회에 합류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두 번 죄 짓지 않고 오욕의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확고하다. 그런데 네. 이간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세 번째. 그럼 마지막 의도는 뭡니까? 이게 이제 호사가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윤희용 센터장은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야당 이탈표 얘기가 나오는 건 정치적인 시각, 정치 공학적 시각으로 지난주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것 같다. 역시 지난주 상황 근거다.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야 간 상호 불신이 있으니까 정파별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최창렬 교수는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탄핵의 캐스팅 보트는 비박계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야 3당이 지고 있다. 아하. 처음부터 야 3당이 이탈하지 않으면 비박계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다고 보는 자체가 정치 공학적인 분석일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예. 그렇군요. 탄핵되는가, 탄핵 가결되는가, 부결되는가. 뭐 내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CBS 정치부 기자들도 자관 220에서 230일 정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탄핵 중계방송 또 제가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